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우리 곱셈과 나눗셈 5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지금까지는 곱셈을 했는데요. 오늘부터는 나눗셈을 할 겁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세 자릿수 곱하기 몇십, 그리고 세 자릿수 곱하기 두 자릿수 했고요. 그리고 실생활의 문제를 곱셈으로 해결했는데 오늘은 이제 5번째 시간으로 몇십으로 나누어 볼 거예요. 네, 그러면 우리 책을 보면서 어떤 문제들이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몇십으로 나눠 볼까요? 네. 알뜰장터에서 팔 물건을 준비하려고 헌책 180권을 모았습니다. 와, 정말 많이 모았네요. 180권이면 진짜 많은 책이거든요. 헌책을 30권씩 묶으면 몇 묶음이 되는지 한번 알아볼게요. 자, 이걸 어떻게 구할 수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볼까요?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참 많이 있거든요. 헌책 180권을 모았는데 헌책을 30권씩 묶으면 몇 묶음이 되는지. 자, 이렇게도 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30권씩 몇 묶음이 되면 180권이 되는지 한번 찾아볼 거고요. 그리고 이렇게도 되지 않을까요? 자, 30을 몇 번 더하면 180이 될지. 자, 그리고 30에 곱해서 180이 되는 수도 한번 찾아볼 수 있지 않을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180을 30으로 나눠도 되지 않을까요? 자, 우리 제일 처음에 있는 30권씩 몇 묶음이 되면 180권이 되는지는 우리 다음 장에서 바로 알아볼 거고요. 자, 30을 몇 번 더하면 180이 되는지 한번 구해봤어요. 30을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5번, 6번 더했더니 180이 되네요. 네, 그리고 30에 얼마를 곱하면 180이 될까요? 자, 그리고 180을 30으로 나누면 얼마가 될까요? 자, 몫은 얼마가 될까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알아볼 내용은, 우리가 공부할 내용은 180 나누기 30. 자, 이 30은 맞죠? 몇 10이죠. 몇 10. 그래서 우리가 공부할 내용 세 자릿수 나누기 몇 10이 자, 이것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찬찬히 살펴보면 우리 여기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 그리고 세 번째, 그리고 네 번째. 자, 두 번째는 덧셈식이죠. 우리가 덧셈식을 곱셈식으로 고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자, 그걸 고친 게 바로 3번이에요. 그리고 3번과 4번은 곱셈을 나눗셈으로, 그리고 나눗셈을 곱셈으로 바꾸는 방법을 우리가 3학년 2학기 때 배웠습니다. 그리고 우리 첫 시간에 또 배웠어요. 그걸 이용한 식이에요. 그래서 다 모두 2번, 3번, 4번 모두 다 같은 식이 됩니다. 똑같은 결과를 만드는 식이 되는데요. 여기에는 6이 들어가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미리 정답을 알고 들어갈게요. 6이에요, 6. 결국 몫은 6인데 이 몫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나오게 되는 건지 그걸 한번 알아볼게요. 네, 그러면 우리 그 원리를 알아보러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수 모형을 한번 알아볼게요. 자, 수 모형 100개와 80개.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네. 총 180개의 수 모형이 있습니다. 요거를 우리가 30묶음씩 할 건데요. 자, 이 100개는 합쳐져 있으니까 좀 나눠볼게요. 요렇게. 자, 요렇게 나눴습니다. 그래서 총 180개의 조각으로 나눴습니다. 자, 하나, 네. 총 18개의 조각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럼 요거를 우리가 30권씩 한번 30개씩 한번 묶어 볼게요. 자, 우리 막대 수모형 하나가 네, 10개거든요. 그러니까 요거 3개가 모이면 30개가 되겠죠. 30개씩 묶으면 총 몇 묶음이 나오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30개씩 묶고요. 자, 한 묶음 나왔습니다. 그리고 네, 두 묶음, 세 묶음, 네 묶음, 다섯 묶음, 네, 여섯 묶음. 그래서 총 6묶음이 나왔습니다. 자, 180개를 30개씩 묶으니까 총 6묶음이 되었다를 나눗셈식으로 한번 나타내 볼까요? 어떻게 나타내면 될까요? 자, 180개를 30개씩 묶으니까 6묶음이 되었다. 한번 나타내 보세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책에다가 한번 적어 보세요. 자, 이렇게 나타낼 수 있을까요? 자, 180 나누기 30은 6이다. 자, 180개를 30개씩 묶으니까 6묶음이 나왔다. 네, 그래서 우리가 180을
나누어지는 수라고 우리가 약속했고요. 그리고 30을 나누는 수라고 약속했습니다. 우리 6은 뭐라고 약속했나요? 6은 네, 몫이라고 약속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나누어지는 수, 나누는 수, 몫을 반드시 기억하고 다음 공부를 해볼게요. 나누어지는 수는요. 나누어지는 수는 나눗셈 앞에 있는 수예요. 그리고 나누는 수는 그리고 나누는 수는요. 나눗셈 뒤에 있는 수입니다. 외우기 쉽겠죠? 자, 나눗셈 나누기 앞에 있는 수는 나누어지는 수. 나눗셈 뒤에 있는 수는 나누는 수예요. 그 결과로 나온 값이 몫이에요. 몫. 네, 요거 다 기억했나요? 네, 그러면 다음 문제 한번 볼게요. 네, 그러면 우리 나눗셈식으로 나타내 볼게요. 180 나누기 30은 네, 6이라고 나왔습니다. 여기서 180은 나누어지는 수, 30은 나누는 수, 6은 몫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오른쪽 볼게요. 오른쪽에 세로로 이제 풀고 있는데요. 자, 180의 몫은 6, 그리고 6과 30을 곱한 값은 자, 여기다 적어주죠. 180. 그리고 180과 180을 뺀 값은 여기에 적습니다. 그래서 몫은 6이고요. 나머지는 0이에요. 자, 다시 한번 약속해 볼게요. 자, 여기 있는 180, 180은 나누어지는 수예요. 자, 나눗셈 앞에 있는 수, 그리고 우리 세로셈 할 때, 세로로 풀 때 가운데 들어가 있는 수. 요게 이제 나누어지는 수고요. 나눗셈 뒤에 있는 수, 그리고 여기 제일 앞에 있는 수, 요게 나누는 수예요. 그리고 결과는 몫이고요. 몫. 그리고 여기에 나오는 수는 나머지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나누어지는 수, 나누는 수, 몫, 나머지. 자, 어떤 게 나누는 수고, 어떤 게 나누어지는 수고, 어떤 게 몫이고, 어떤 게 나머지인지 분명하게 알고 넘어가야 됩니다. 혹시 헷갈리는 사람들은 영상을 잠깐 멈춰놓고 한번 보세요. 다시 한번 살펴보세요. 자, 이번에는요, 계산한 결과가 맞는지 곱셈을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이걸 우리가 어려운 말로 검산이라고 하는데요, 검산. 이게 맞게 계산을 한 건지 다시 검사해 보는 거예요. 자, 검산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곱셈식으로 확인해 보려면 우리가 3학년 2학기 때 배웠던 내용을 알고 있어야 돼요. 자, 3학년 2학기 때 이거 배웠거든요. 곱셈과 나눗셈의 관계 배웠습니다. 뭐냐면 나누어지는 수 나누기, 나누는 수는 몫이 나오고요. 나머지가 나왔거든요. 요거를 곱셈식으로 바꾸면 네, 나누는 수 곱하기 몫 더하기 나머지는 나누어지는 수다. 기억나나요? 자, 보세요. 나누어지는 수는 나눗셈일 때는 가장 앞에 있었잖아요. 근데 곱셈으로 바뀌면 이렇게 제일 뒤로 가야 돼. 자, 그리고 나눗셈일 때는 여기 뒤에 있던 나누는 수는요. 곱셈 앞으로 가는 거예요. 자, 그리고 몫은 자, 나누는 수와 곱하는 거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네, 나누는 수와 몫의 결과에다가 나머지를 더해주면 됩니다. 자, 이 관계도 여러분들 잘 알고 있어야 돼요. 자, 그러면 우리 이 관계에 맞게 한번 위의 식을 한번 정리해 볼게요. 나누어지는 수 나누기, 나누는 수는 몫, 그리고 나머지 이렇게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자, 180 나누기 30은 6, 그리고 나머지는 0이다. 그렇죠? 우리가 방금까지 풀었던 내용이고요. 요거를 곱셈식으로 바꿔볼게요. 자, 곱셈식이니까 나누는 수가 30이 앞에 가야 되겠죠? 그리고 몫도 서로 곱해주고요. 나머지도 서로 더해줘야 됩니다. 그 결과가 180이 되는지 알면 되거든요. 한번 볼게요. 다시 정리해 볼게요. 자, 30, 자, 나누는 수 30, 그리고 몫이 6이죠. 더하기 0. 나머지가 네, 있죠? 자, 이걸 다 더하면은 180이 되나요? 한번 해볼게요. 30과 네, 6을 곱해 볼게요. 0 곱하기 6은 0, 6, 3, 18. 그래서 180이에요. 180에 0을 더했더니 나머지 0을 더했더니 네, 180에 나머지 0을 더했더니 180이 됩니다. 네, 그래서 왼쪽에서 계산한 결과 값이 오른쪽 나누어지는 수와 똑같은 값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계산을 잘 한 거예요. 네, 앞으로 우리 나눗셈식을 곱셈식으로 계속 바꿀 거예요. 계속 바꿔서 계산이 제대로 된 건지 확인할 거거든요. 자,
반드시 기억해 주세요. 잘 모르겠는 사람들은 잠깐 멈춰놓고 생각을 조금 하고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풀어보고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훨씬 더 잘 기억하고 훨씬 더 잘 이해가 됩니다. 그냥 쭉 그냥 듣기만 하지 말고요. 잠깐 멈춰가지고 한번 여러분들이 직접 스스로 한번 풀어보세요. 네, 그 다음 문제 볼게요. 활동 2번. 167 나누기 20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한번 알아볼게요. 자, 먼저 우리 167 나누기 20의 몫이 얼마인지 어림을 한번 해볼게요. 어림. 네. 어림이 뭔지는 알죠? 어림은 대충 짐작하는 거예요. 대충 짐작하는 거예요. 정확하게 계산하는 게 아니고요. 대충 짐작하는 건데요. 자, 어떻게 대충 짐작할 수 있을까? 자, 우리가 나눗셈의 몫에 대한 어림을 하려면 요걸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또 나왔어요. 또. 나누어지는 수, 나누는 수는 몫, 그리고 나머지가 나왔죠? 요거를 곱셈식으로 고치면 어떻게 됐나요? 네, 한번 여러분들 지금 말해보세요, 한번. 곱셈식으로 고치면 제일 앞에, 네, 나누는 수 곱하기 몫 더하기 나머지는 나누어지는 수가 나와야 돼요. 요렇게. 네. 요걸 알아야지 여러분들 몫에 대한 어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한번 요거 가지고 한번 알아볼게요. 선생님이 요 식을 여기다 다 넣어봤어요. 이렇게 넣어봤습니다. 167 나누기 20은 몫이 지금 얼마인지는 몰라요. 그리고 나머지도 얼마인지는 몰라요. 0이 될 수도 있고 0이 아닌 다른 수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자, 요거를 우리가 곱셈식으로 고쳐봤더니 이렇게 나왔죠. 자, 네. 나누는 수가 이렇게 갔고요. 몫이 이렇게 갔어요. 그리고 나머지도 이렇게 갔습니다. 그 결과가 167이 돼야지 우리가 정확히 계산을 한 거예요. 자, 그러면 20에다가 지금 몫을 얼마나 곱하면 167이 될까요? 요게 우리가 몫을 어림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자, 몫 어림한 힌트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자, 두 번째 식을 보면, 두 번째 식은 여기 있죠? 나누는 수의 몫을 곱하면 나누어지는 수랑 거의 비슷하게 나와야 돼요. 물론 나머지가 있긴 하지만 나머지가 0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0이 아닌 다른 수가 될 수 있어가지고 나누어지는 수랑 똑같은 수가 나올 수도 있고요. 나누어지는 수랑 비슷한 수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그거는 나머지가 0인지 아닌지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자, 두 번째. 나누는 수에 1부터 곱해서 나누어지는 수랑 거의 비슷하게 나오는 몫을 찾으면 돼요. 한번 찾아볼게요. 이렇게 찾으면 됩니다. 20 곱하기 1은 20. 자, 여기 몫에다가 1, 2, 3, 4 이렇게 계속 넣어보는 거예요. 20 곱하기 2는 40, 20 곱하기 3은 60, 20 곱하기 4는 80, 20 곱하기 5는 100, 20 곱하기 6은 120, 20 곱하기 7은 140, 20 곱하기 8은 160, 20 곱하기 9는 180. 지금 나누어지는 수 167이랑 거의 비슷하게 나온 몫이 있어요. 어디 있나요? 네, 맞아요. 바로 20 곱하기 8을 냈더니 160이라는 값이 나왔습니다. 우리 167이랑 거의 비슷하죠? 자, 그러면 우리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나누는 수에 8을 곱했더니 이렇게 8을 곱했어요. 8을 곱했더니 나누어지는 수 167이랑 거의 비슷하게 나왔어요. 자, 그래서 우리 몫의 어림은 8로 정해주면 됩니다. 근데 선생님, 20 곱하기 9는 180인데 요거 180 하면 안 되나요? 네, 안 됩니다. 왜냐하면 몫을 곱했을 때 나누어지는 수보다 크면은 안 되거든요. 자, 몫을 곱했더니 180이 됐죠. 이 180은 나누어지는 수 167보다 더 큰 수가 돼요. 자, 그러면 나눌 수가 없어요. 생각해 보세요. 자, 167 나눌 건데요. 자, 20으로 나눌 거예요. 자, 9로 나눌 수 있나요? 자, 9 하면은 180 되죠. 자, 우리가 나누어지는 수보다 오히려 우리가 이게 더 커버려서 나눌 수가 없게 됩니다. 이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들. 사탕이 2개 있는데 친구가 사탕을 5개 달래요. 나눠줄 수가 없잖아요. 맞죠? 내가 부족해서 친구들한테 나눠줄 수가 없어요. 이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몫을 곱했을 때는 나누어지는
지는 수보다 반드시 작아야 돼요. 크면 안 돼요. 자, 그러면 또 볼게요. 선생님, 매번 나누는 수에다가 1부터 계속 곱해줘야 되나요? 20 곱하기 1, 2, 3, 4 이 차례대로 계속 해야 되나요? 그러면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은데요. 네. 3부터 또는 7부터 8부터 곱해줘도 되나요? 네, 물론 되죠. 물론 됩니다. 몫을 어림하는 방법을 계속 연습하다 보면 나중에 이제 감을 잡아가지고요. 20에 얼마를 곱하면은 거의 이제 나누어지는 수에 비슷한 값이 나오는지 알 수 있게 됩니다. 자, 이렇게. 자, 우리 교과서에 나와 있는 것처럼 20 곱하기 7, 20 곱하기 8, 20 곱하기 9를 해가지고요. 네, 가장 비슷한 값을 찾을 수 있게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연습을 계속 해줘야 돼요. 연습을. 선생님 저는 잘 모르겠어요. 자, 그런 사람들은 1부터 곱해주세요. 20 곱하기 1, 20 곱하기 2 차근차근히 하다 보면 나중에 어느 수를 곱했을 때 가장 나누어지는 수랑 비슷한 몫인지 알 수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처음부터 그냥 차근차근히 하면 됩니다. 처음에는 1, 2, 3, 4 이렇게 곱해주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 한번 볼게요. 자, 167 나누기 20을 계산하는 방법 방금 알아봤거든요. 자, 7, 8, 9 중에서도 20 곱하기 8 네, 했던 160이 가장 나누어지는 수에 비슷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몫을 어림해서 8로 적을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는 나누는 수와 몫을 곱한 값을 적으면 되죠. 그래서 20 곱하기 8은 8 곱하기 0은 0, 8, 2, 16. 그래서 160을 적어주면 되고요. 자, 여기에는 뭘 적어주면 되나요? 167에서 160을 뺀 값을 적어주면 돼요. 그게 바로 나머지가 되죠. 이렇게. 그래서 몫은 8이 되고요. 나머지는 7이 됩니다. 이해 가시겠어요? 좀 이해가 좀 되나요? 자, 그러면 우리 계산한 결과가 맞는지 이제 곱셈으로 확인해 볼게요. 계속 한번 확인해 봐야 돼요. 연습하는 거예요. 연습 계속. 선생님 너무 힘들어요. 너무 귀찮아요. 하지만 여러분들 우리 지금 배우고 있는 입장이니까 귀찮지만 힘들지만 그래도 계속 한번 공부해 봐요. 나누어지는 수 나누기, 나누는 수는 목, 그리고 나머지로 이렇게 나타낼 수 있다 했고요. 나누는 요거를 우리가 곱셈식으로 고치면 나누는 수 곱하기 목 더하기 나머지는 나누어지는 수가 돼야 된다고 했습니다. 요거를 우리가 167 나누기 20에 맞게끔 바꿔볼게요. 식으로. 자, 167 나누기 20은 몫이 8이었고요. 나머지는 7이었습니다. 요거를 우리가 곱셈식으로 고치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한번 고쳐볼래요? 여러분들 책에다가 한번 고쳐보세요. 자, 나누는 수를 먼저 적어주고요. 그리고 몫을 적어주세요. 그리고 난 다음에 나머지를 더해주면 그 결과가 나누어지는 수가 되는지 확인해 보세요. 네. 나누어지는 수가 되면 여러분들은 계산을 바로 하게 된 겁니다. 자, 한번 적어볼게요. 이렇게 적으면 되겠죠? 자, 나누는 수 20, 목 8, 그리고 나머지 7 더해주면 되거든요. 자, 20 곱하기 8은 얼마인가요? 아까 위에서 계산했죠? 자, 160이고요. 160에 7을 더해주면 167이 됩니다. 네. 20 곱하기 8 더하기 7한 결과가 167이 나왔네요. 네. 그래서 우리는 나눗셈을 제대로 한 게 되겠습니다. 자, 교과서 문제 풀어볼게요. 계산한 결과가 맞는지 확인해 볼게요. 우리가 방금 했던 거 한번 다시 적어 보겠습니다. 20 곱하기 8을 했더니 160 나왔죠. 거기다가 나머지를 더해줘야 돼요. 나머지는 7이었죠. 7을 더하면 나누어지는 수 167과 똑같은 수가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었습니다. 이것으로써 우리는 나눗셈을 잘 했다, 맞게 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세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잠깐 여러분들 영상 멈춰놓고 한번 세 문제 풀어보세요. 자, 풀고 곱셈식으로 고쳐가지고 직접 나눗셈을 잘 했는지도 확인까지 꼭 해봐야 됩니다. 여기다가 여러분들 곱셈식으로 한번 고쳐보세요. 곱셈식으로. 그래서 검산까지 한번 해보세요. 선생님이랑 한번 같이 풀어볼게요. 490 나누기 70은 몫이 나올 거고요. 나머지가 나올 거예요. 나머지가 0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자, 우리
요거를 곱셈식으로 고치면 70 곱하기 목 더하기 나머지는 490이 돼야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 몫이 될 만한 것들을 찾아볼게요. 자, 나누는 수에 곱해가지고 나누어지는 수랑 거의 비슷하게 나오는 몫을 찾으면 된다 그랬죠? 자, 단순하게 가겠습니다. 단순하게 처음부터 가볼게요. 자, 70 곱하기 1은 70, 70 곱하기 2는 140, 70 곱하기 3은 210, 70 곱하기 4는 280. 아직까지 조금 더 곱해야 될 것 같아요. 70 곱하기 5는 350, 70 곱하기 6은 420. 점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70 곱하기 7은 490. 와, 그냥 바로 나누어지는 수가 바로 나왔어요. 정말 운이 좋은 거죠. 자, 70 곱하기 8은 560, 70 곱하기 9는 630. 네, 그래서 우리 어림한 몫은 7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 세로로 계산해 보면 490을 70으로 나누면 몫은 7, 그리고 나머지는 0이란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네, 그러면 곱셈식으로 고쳐가지고 나눗셈을 잘 했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자, 나누어지는 수, 나누기, 나누는 수는 목, 그리고 나머지로 나타낼 수 있다고 했고요. 이거를 곱셈식으로 고치면 나누는 수 곱하기 목 더하기 나머지는 나누어지는 수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에 맞게 한번 식을 적어 볼게요. 요렇게. 자, 이해 갔나요? 이렇게 적을 수 있나요? 자, 나누는 수는 제일 앞으로 갔고요. 목도 나누는 수랑 곱해줬어요. 그리고 나머지도 다 왼쪽으로 다 갔어요. 나누어주는 수만 빼놓고 다 한 곳에 모여 있어요. 지금 한 곳에. 자, 70 곱하기 70을 하면 7, 490 되죠? 그리고 나머지 0을 더하면 오른쪽에 있는 나누어지는 수랑 똑같은가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산을 잘 한 거가 되겠죠. 다음 문제 풀어볼게요. 414 나누기 50입니다. 자, 나눗셈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될 거고요. 자, 지금 목과 나머지는 뭔지 몰라요, 아직까지. 자, 곱셈식으로 고치면 이렇게 바꿀 수 있습니다. 50 곱하기 어떤 몫을 곱하고 나머지를 더해주면 414가 될 거야. 이거는 확실한 거거든요. 네. 자, 그러면 이 몫은 얼마쯤 될까? 어림해 볼게요. 어림. 자, 1부터 한번 곱해 보겠습니다. 50 곱하기 1은 50, 50 곱하기 2는 100, 50 곱하기 3은 150. 아직 한창 남은 것 같아요. 50 곱하기 4는 200, 50 곱하기 5는 250, 50 곱하기 6은 300. 더 곱해야 될 것 같네요. 50 곱하기 7은 350. 여러분들, 한참을 조금 더 곱해야 될 것 같은데요. 우리가 1부터 곱하면서 느낀 점 없나요? 네. 지금 보면은 1을 곱했을 때 50이 나왔잖아요. 이 50이랑 414는 차이가 너무 많이 나죠. 자, 그래서 1은 아닐 거야. 1보다는 훨씬 더 큰 숫자를 곱해야 되겠구나라는 그런 감이 좀 잡히나요? 네, 그런 감이 잡히면 돼요. 그런 감이 잡히면 1부터 시작 안 해도 괜찮아요. 선생님, 저는 바로 7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8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그 수부터 시작하면 돼요. 네, 50 곱하기 8은 400이고요. 50 곱하기 9는 450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414랑 비슷한 결과가 나오는 어림한 몫은 얼마인가요? 바로 8이죠. 8. 네. 8을 곱하면 400이라는 결과가 나오거든요. 414랑 거의 비슷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 어림한 몫은요, 8로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8과 50을 곱한 결과를 여기 적어주면 되겠죠? 5, 8에 40, 400이죠? 400이고요. 이걸 빼주면 14가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몫은 8, 그리고 나머지는 14로 구할 수가 있습니다. 네. 자, 우리 이렇게 구했는데요. 뭐 하면 또 될까요? 네, 맞습니다. 네. 우리 이제, 곱셈식으로 고쳐가지고 우리가 나눗셈을 제대로 했는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이렇게, 나누어지는 수, 나누는 수는 목, 나머지로 나타낼 수 있다고 했고요. 요거를 곱셈식으로 고치면 나누는 수 곱하기 목 더하기 나머지는 나누어지는 수. 요거를 수로 한번 표시해 볼게요. 이렇게. 이해 갔나요? 네. 자, 여기 밑에 있는 요게 계산했을 때 414가 나오면 맞는 거예요. 계산해 볼게요. 50 곱하기 8은 400이 나왔고요.
요거를 14를 더해주면 414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눗셈을 잘 한 게 된 겁니다. 자, 마지막 문제 풀어볼게요. 자, 역시 598 나누기 60은 몫이 나올 거고요. 나머지가 나올 거거든요. 요거를 곱셈식으로 표시하면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몫의 어림을 한번 해볼게요. 60에 1부터 또 곱해볼게요. 근데 60에 1을 곱하면 60 되잖아요. 근데 얼마를 곱하면 바로 그냥 한 번에 구할 수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네. 생각이 들었나요? 6, 9, 54 그죠? 6, 9, 54 거의 9를 곱하면은 540이랑 거의 비슷해질 것 같은데 그래요. 9가 될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6, 2, 12, 6, 3, 18, 6, 4 이렇게 계속 곱해주세요. 곱하다가 가장 598이랑 가장 비슷한 숫자를 찾아야 되는데요. 540과 600이 나왔어요. 자, 그러면 540을 적어줘야 될까요? 아니면 600을 적어줘야 될까요? 자, 몫으로 9를 선택해야 될까요? 몫으로 10을 선택해야 될까요? 고민인데요. 598이랑 가장 가까운 수는 600이거든요. 그럼 600이 맞을까요? 그럼 몫으로 10을 선택해야 되는 걸까요? 아니면 9를 선택하는 게 맞을까요? 자, 여러분들의 선택은 뭔가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네, 맞습니다. 우리는 9를 선택해 줘야 됩니다. 비록 600이란 수가 나누어지는 수 598이랑 가깝긴 하지만 거의 비슷하긴 하지만 600을 선택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600이 나누어지는 수랑 비슷하긴 하지만 나누어지는 수보다 커졌어요. 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보세요. 598, 60 하고요. 여기다 10을 적어주면 600이 돼요. 자, 그럼 빼면 어떻게 돼요? 뺄 수가 없어요. 598에 600을 뺄 수가 없어요. 사탕이 2개 있는데 5개를 나눠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여러분들 몫을 곱했을 때 나누어지는 수랑 나누어지는 수보다 작은 수를 선택해 줘야 됩니다. 아무리 가깝더라도, 아무리 비슷한 수더라도 요거 꼭 이해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자, 그러면 세로셈을 한번 계산해 볼게요. 598 나누기 60은 몫이 어림한 몫이 9가 나왔죠. 그래서 60과 9를 곱한 540이 나오고요. 요걸 빼주면 얼마가 되나요? 자, 8 그리고 9와 4를 빼면 5가 되죠. 그래서 58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몫은 9가 되고요. 나머지는 58이 되겠습니다. 네, 요거를 이제 곱셈식을 이용해서 나눗셈을 제대로 했는지 확인해 볼게요. 자, 이제 여러분들 요 식은 이제 눈에 익죠? 자, 그래서 바로 한번 식으로 고쳐 볼게요. 요렇게. 자, 요게 우리가 계산했던 식이고요. 요게 이제 검산식이에요. 우리가 곱셈식으로 고쳤기 때문에 요걸 한번 계산해 볼게요. 60 곱하기 9 더하기 58 한 게 598이 나와야 되는 겁니다. 해볼게요. 60 곱하기 9는 540이고요. 더하면 58 더하면 598 나오죠. 네, 그래서 우리 나눗셈을 정확히 하게 된 겁니다. 자, 혹시 여러분들이 나눗셈을 했는데 곱셈식으로 고쳐가지고 확인을 했더니 나누어지는 수가 안 나왔다. 네, 그 말은 여러분들이 나눗셈을 할 때 뭔가 실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반드시 다시 나눗셈을 한번 해봐야 됩니다. 알겠죠? 반드시 곱셈식으로 고쳤을 때 계산의 결과가 나누어지는 수가 나와야 돼요. 네, 꼭 한번 확인하고요. 반드시 검산하는 습관, 곱셈으로 고쳐가지고 계산하는 습관 꼭 가지세요. 네, 그래서 오늘은요 우리 이런 거 배웠어요. 네, 몫을 어림하는 거 배웠는데요. 나누는 수의 몫을 곱하면 나누어지는 수랑 거의 비슷하게 나와야 된다는 거 그거 가지고요. 1 곱하고 2 곱하고 3 곱하고 4 곱해가지고 나누어지는 수랑 거의 비슷하게 나오는 몫을 찾았어요. 근데 한 가지 주의할 게 뭐냐면 나누는 수의 몫을 곱했을 때 나누어지는 수보다 반드시 작아야 된다는 거. 네, 사탕이 2개 있는데 사탕을 5개 나눠줄 수가 없잖아요. 네, 요거 반드시 기억하고요.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눗셈 결과가
맞는지 곱셈으로 꼭 확인까지 해보는 거 잊지 말고요. 꼭 확인해 보세요. 네. 그래서 우리 다음 시간에는요. 오늘은 몇십으로 나눴으니까 다음 시간에는 몇십 몇으로 나눠볼게요. 자, 오늘은 우리 180 나누기 30을 했잖아요. 다음 시간에는요. 186 나누기 27. 네. 두 자릿수 한번 해볼게요. 두 자릿수 몇십 몇. 곱셈과 나눗셈 약간 좀 어렵게 느껴질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렵고 힘들지만 그래도 포기하지 말고 문제를 조금씩 풀어가면서 원리를 이해하고요. 문제를 풀다가 설명을 듣다가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반드시 선생님에게 물어보거나 아니면 댓글을 달아주세요.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눗셈과 곱셈을 좀 더 쉽게 이해하고 쉽게 풀 수 있는 날들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선생님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 공부한다고 진짜 고생 많았습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 만날게요. 네, 안녕.